반갑습니다. 두산일지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가 강하게 흔들리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은 두산일지 전망을 해드릴 건데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겁먹을 때는 아닙니다. 계속 전해드리지만 지금은 대호황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상승이 나왔을 뿐이고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겁을 먹기보다 어떻게 하면 비중을 더 실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두산일비티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두산일비티 올라가는 거 보고 두산 같은 경우도 60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강조했고 100만원 돌파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 10월 초 그리고 9월 말 9월 초 8월 말 이렇게 이제 매수를 여러 차례 강조했고 두산일비티도 21,000원, 25,000원, 52,000원, 53,000원 강조한 이후에 9만원, 11만원이 올라갈 것이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된 이후에 코스피가 강한 조정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50일 이평선 기준으로 이격도가 115를 넘어서는 순간 조정이 왔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6월 말과 7월 초 사이였고요. 당시에 주도주였던 조선주가 급락이 나왔죠. 고점에서 마이너스 26%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시원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기간 조정으로 빠졌고 그러면서 51 평선과 이격도가 다시 줄어들면서 이제 이격도가 완전하게 줄어들고 보시면은 그쵸 이격도가 그죠? 100%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줄어들었다는 게 핵심이고 두 번째가 보시면은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기다리고 매수를 하면은 늦습니다. 그냥 하락이 나오면 일단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게 더 좋고 주도주는 지금 두산일비티 주도주기 때문에 주도주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은 여기 9월 말 그러니까 9월 말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한 거겠지만 SK하이닉스 주식을 샀었다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났을 거고 두산일비티 주식을 샀어도 큰 수익이 났을 거고 AI 내러티브 주식을 사면 수익이 났을 텐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7월 말에 샀다면 6월 말에 샀다면은 물렸을 겁니다. 물린 다음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은 50일 이격도 기준으로 보면은 110 이하 110 이하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 115 이상에서는 조금 보수죠. 그러니까 110이 부딪힐 때 사는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0%면 사실은 이게 이제 정확히 기간 조정 끝나고 엄청난 폭등으로 이어지거나 폭락으로 바뀌거나 이런 흐름의 속에 있는 건데 저는 그거 기다리다가 여러분들 오히려 매수 타점 놓친다. 이유는 7월 초 7월 중순에 제가 사라고 했던 게 HD항공조선해야 HD 현대마린엔진이었는데요. 그 주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확실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주도주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상반기는 조방원이 주도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반기는 뭡니까? 다시 반도체 그리고 증권 이런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도주가 바뀔 것이다 생각하고 만약에 SOE를 샀다 그러면 단기로는 수익이 나겠지만 저는 이제 계속 전해드리는데 단기로는 수급 차원에서 변화가 있으니까 수익이 납니다. 이오테크니스 같은 종목 오늘 올랐습니다. 이거 코스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확실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 생기고 또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기 관점인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도주에서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두산일비티 같은 종목을 어디서 사야 될까 언제 사야 될까를 생각한다면은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거시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지금은 시장이 뭡니까? 한국 시장은 주도주를 사야 된다. 그래서 과거 버블 사례와 마찬가지로 여러 버블이 있었지만 2007 금융위기 전 그리고 2007 금융위기 이후에 차화정 장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YG엔터 상장하기 전에 하이브 상장하기 전까지 SM, JYP 주식은 그렇죠. 특히 SM은 100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주식도 당시에 강세였습니다. 그런 트렌드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시장 트렌드는 결국 수출 통계를 보면서 어디 쪽에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고속 성장하는 분야인지는 여러분들이 뭐 멤버십 오셔서 공부하셔도 좋고 스스로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는데, 멤버십 보시면 훨씬 심플하겠죠. 근데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들 대부분이 AI 그리고 서프라이 체인 탈세계화이기 때문에 지금은 콘트라트 F의 파동에 의하면 60년 기준으로 세계화와 탈세계화가 반복되는데 지금 탈세계화 초입입니다.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으킨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방산만 올라간 게 아니고 조선도 올라갔고 원자력도 올라갔는데, 특히 원자력이 왜 올라갔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좀 보시면은 심플해요. 1986년에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2011년 후쿠시마 사고까지 전 세계 원자로 대수는 줄어들었는데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뭡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2016년까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전 세계가 원자로 가동 대수를 줄이는데 불구하고 원자로가 러시아와 중국은 계속 유지되면서 전 세계 원자력 4강을 얘기할 때 한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이 이렇게 기술력이 훌륭한데, 원자력은 역시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래 기술이잖아요. AI는 결국 에너지, LNG, 원자력이 필요하고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쇼티지이기 때문에 두산헬비티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지금 좋았던 건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그쵸,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상황에 원자력을 반드시 그쵸,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트럼프 행정명령이 나왔고, 25년 10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발표 규모는 800억 달러,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산업 정책의 원전 복귀를 명확히 했다. 원전은 서구 기준으로, 이제 웨스턴 기준으로는 40년 만에 새로 시작되는 원전 업사이클이, 이제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 현대건설, 두산헬비티, 한국전력이 원전 밸류체인으로서 장기적인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늘 얘기하지만 지금 두산헬비티가 그 기존에 만약에 누군가가 21,000원과 25,000원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매수하지 않고 52,000원, 53,000원에 매수할 가능성, 타이밍을 알고 있었다면은, 참고로 저는 두산헬비티 기존에 3월에 여기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폭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원자력의 글로벌 슈퍼사이클은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게 겁먹고 안 사면 안 됩니다 라고 너무 많이 얘기했고, 저는 지난 4월에 두산헬비티, APR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을 19만원 라인에서 매수를 강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SK하이닉스를 SK하이닉스 여기 원자력, 그렇죠? 원자력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고, SK하이닉스 20만원 이하, SK하이닉스 20만원 이하, TLB 2만원 이하,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소캠 관련주를 제가 분명히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 매수를 강조해 드릴 거다, 멤버십 가입하는 분들에게만 소캠 관련주를 매수를 강조할 거다 얘기를 했는데요. 2만원 이하, 그러니까 18,000원에서 보시면은 75,000원까지 굉장히 큰 상승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두산헬비티 보시면은 주도주기 때문에 당연히 좋게 보는 건 사실이지만, 이 이제 발작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퀀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하락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우리 시장은 지금 1975년과 1985년, 2003년에 이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장인데 3년에서 4년 정도의 대세 상승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4월부터 상승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년을 잡는다고 기준을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27년 4월 또는 27년 12월까지 아무리 못해도 그때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대세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확히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마린엔진 그리고 현대미포, 현대주 이런 종목,甚至삼성중공업도 그렇고 7월 초에 제가 계속 시장이 급락했을 때 매수를 강조했었는데 삼성중공업 16,000원 부근 매수 강조했는데 지금 34,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주도주는 지금 반도체입니다. 주도주는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AI 내러티브로 올랐던 종목들이 다 오늘 이제 조정을 보였는데요. 보시면 LS 일렉트릭, 효선중공, 산일전기 같은 걸 저희 멤버십에서 기존에 5만원 라인 매수 강조했다가 11만원과 13만원 라인에서 매수를 강조했는데 지금 17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과연 끝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은 저는 단언컨대 지금 이거는 끝이라기보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시작이 된다기보다 긴 그림을 놓고 보면 더 올라가겠지만 시장 자체는 늘 얘기하지만 50일 이평선 그 주가가 지지되는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시장이 올라갈 때는 항상 뭐예요? 한 번씩은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었는데 특히 2009년과 2011년 장세와 2020년 장세 이런 장세들이 다 단기 조정이 조금씩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전이 IT 버블 그때 1999년 그 IT 버블 때도 엄청나게 오르다가 이제 버블이 꺼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AI가 단언한 건데 이제 그쵸? 투자를 더 크게 하겠다라는 이슈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조정이 연속적일 것이냐 아니면 단기로 끝날 것이냐. 저는 단기로 끝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주도주를 사는 게 맞는데 주도주가 못 오르는 동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건데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십에서는 오늘 실제로 S-오일이라는 종목을 사라고 했거든요. S-오일. 제가 S-오일 사라고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장 초반에 지금부터는 사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이제 오늘 폭락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폭락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신규 매수가를 잡을 만합니다. 신규 매수가 이제 잡을 가능성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오늘 장 전에 S-오일을 사라고 했거든요. S-오일은 왜냐면은 영업이익이 2200억, 컨센서스 2300억에 부합했지만 4분기 영업이익이 폭등할 것이다. 컨센서스 대비 125%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목표가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26년에 영업이익도 1조 8천억. 그리고 이제 대폭 개선된다. 400% 개선된다. 그러면은 이제 시크니컬 산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PBR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PBR이 최대치 역대급의 저평가 상황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역대급의 저평가 상황이고 지금 업황 시황은 엄청나게 석유화학 쪽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조 잡아놨는데 영업이 1조 잡아놨는데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S-오일 같은 경우는 26년에 1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잡힙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천억이 잡히면은 순식간에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내러티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S-오일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S-오일은 오늘 굉장히 세게 오르죠. 굉장히 세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외국인 기관도 샀고 보시면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멤버십에서 7시 46분 오전 7시 46분에 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주도주가 SK하이닉스, 두산헬비티 이런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이 더 좋을지 S-오일 같이 바닥에서 오르는 종목이 좋을지 반도체 소부장이 좋을지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산다면은 주도주를 사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왜냐면은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커질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 변동성이면은 SK하이닉스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이 변동성이 마이너스 8% 내외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죠? 그 이상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라운드 프라이스 관점으로 보면은 60만원, 50만원, 40만원, 30만원 찍어놓고 보면은 뭐예요? 25만원에서 30만원을 돌파했다가 이 35만원 내외에서 지지하고 다시 뭐예요? 40만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다시 40만원 지지하고 다시 50만원을 돌파하기 전에 50만원 밑에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도 63만원, 그러니까 60만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단기로는 60만원이 깨지는 상황. 더 이제 디테일하게는 얼마에서 사면 좋을까는 이제 멤버십에서만 알려드릴 건데, 그런 상황이 반복해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렇게 이제 내릴, 이제 예를 들어 조선주처럼 그렇게 내릴 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 상황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서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현재 관점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AI 대장주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는 반도체 없이 안 됩니다. AI는 전력 없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석유화학에서 SOE라고 대한유화하고 뭐 LG화학 최근에 올랐지만 지금 석유화학 쪽이 업황은 안 좋은데 실적은 좋게 나옵니다.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이런 종목을 사면은 장기 수익률 관점에서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나을 수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는 버블이라는 거는 올랐던 종목이 더 오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우리가 긴 그림을 놓고 보면은 지금은 주도주는 뭐냐? 결국에는 조선, 반도체, 광물자원,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화폐 전쟁 관련해서 금융이니까 증권주, 이런 쪽이 여태까지 강세였고, 저는 이거를 지난 몇 달 동안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 멤버십 지금도 연장 결제 많은 분들 해주고 계시고,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SK하이닉스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회원분들 뭐 1억 6천 버신 분도 나와요. 지금 SK하이닉스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뭐 700만원 수익 내신 분 나오고, 지금 SK하이닉스가 단기로 이제 큰 조정을 한번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다시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긴 그림을 한번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전기차 AI 우주의 기술 혁신의 역사와 현재를 보면은 철도혁명이 보시면 1850년부터 1900년까지 갔고, 라디오, 자동차, 전화가 1900년 초반부터 1970년까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컴퓨터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데, 빠른 속도로 성장했어도 사실 이제 돈을 버는 기업을 기준으로 우리가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당연하지만 NC소프트, 네이버도 굉장히 긴 그림 속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AI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는 이제 AI는 핵심이 뭐냐면은 챗GPT가 향후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 6월에서 내년 10월 이 사이까지 만약에 챗GPT가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돼.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까지 만나면은 그때 미국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뀔 수 있겠는데, 어떤 주도주도 뭐 한두 달 오르고 끝난 주도주는 없습니다. 제가 두산엘러비티도 얘기했잖아요. 두산엘러비티가 여기서 이런 그림이 그려질 때 이 그림에 대해서 기존에 이미 일찍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뭐예요? 마이너스 35%, 30%대의 하락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데, 이거를 우리는 변동성 데이터로 체크할 수 있다. 저는 이거의 데이터가 만개가 있기 때문에 두산엘비트는 마이너스 40%고, 지금 제가 이제 몇 차례 뭐 얘기했지만 뭐 올릭스 같은 종목도 있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지금 이제 차트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는 한오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그죠? 마이너스, 이제 단기로도 마이너스 15%, 20% 그냥 하락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의 변동성이라는 건 결국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베타 값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과 매한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른 거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높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6% 똑같이 떨어집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저는 단언컨대 뭐예요?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도가 높아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다수의 기존의 주도주들이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신고가 경신 이후에 폭락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력 인프라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폭락이 나오는데, 그 폭락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라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냐면은, 사실은 이제 저는 단순 단기 노이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기 노이즈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칩을 미국에만 한다는 거죠. 그죠? 엔비디아 첨단칩 미국만 못 박는 이유 해서, 이제 사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전략 안보 자산입니다. 계속 전해드리지만 엔비디아가 자기들이 첨단칩이 아무리 있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이는 AI가 이렇게 구현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하락이 나올 뿐이지, 실제로는 제가 늘 얘기했죠.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350조와 420조를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는 얘기를 제 영상 속에서 꾸준히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450조 찍고 지금 420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에 대해서 우리는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덥석덥석 사가지고 뭐 100만원까지 버틸 거야 하시는 것도 저는 뭐 답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주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쉬우면은 솔직히 여기 결제 안 하고 아무나 아무나 대충 주식 사면 다 돈을 벌겠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여기서 사서 이거 마이너스 20% 못 버티고 그대로 올라가는 종목을 뭐예요? 그 빨리빨리 매도합니다. 그러면 그 종목이 엄청 크게 올라가면, 이게 이 종목은 평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의 하락률이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 이제 이 정도의 하락률이 있는데, 이거를 못 버티고 폭등 나오면은 이제 뒤늦게 여기서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도 뭐냐면, 인간 지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부터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저희 멤버십에서 SK하이닉스 장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사는 걸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사실은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종목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제 늘 얘기하지만 강남 아파트가 대장이지만, 강남 아파트 빼고 예를 들어 수도권, 이제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수출 금액의 무역 흑자액의 전체의 3배, 그리고 한국 GDP 대비 반도체 수출 비율 역대 최고 수준, 그리고 용인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2010년부터 2025년 거의 10년간. 그리고 이제 최근 보시면은 이 2020년대 상승폭이 지금 보시면은 2024년부터 폭증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용인시에 뭐가 있어요? 용인시에 SK하이닉스가 있죠. SK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렇죠? 평택은 삼성전이고, 반도체 클러스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위주의 우리나라 성장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자, 제가 이제 3조 호황이 흐름과 비슷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7천까지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을 돌파할 확률도 있어요. 아주 길게 놓고 보면. 그러면 내년에 이제 기대치는 일단은 5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M2 증가율,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PMR, Price to Money Ratio에서 우리가 통화량에 따라서 과연 이게 주가가 어디까지 갈 건가. 그러니까 그 M2, 그러니까 GDP 대비 M2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2023년 이후부터 M2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있고 주식 자산 시장은 좋아요. 그러니까 23년부터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미국 증시만 봤으니까 미국 증시만 좋은 것 같지만, 23년 6월 1일에 제가 방산, 전력 인프라, 반도체를 보려고 했는데 이런 주식들 다 10배 근처까지 올라간 주식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제가 HD 현대인력하고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2023년 6월, 2024년 4월 31일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어떻게 됐냐? 700% 상승 나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HD 현대인력도 조금 뒤늦게도 보신 분들도, 그러니까 23년 6월 1일에 제가 에코프로 BM 쫓아다니다 폭락 막습니다. 근데 이거 1400% 올라갔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고가 가면서 뒤늦게 샀더라도
마이너스 10% 20%는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그거를 버틴다면은 800% 수익까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반도체가 전력 인프라처럼 될 거라는 상상은 하지 않습니다. 두산에너빌티가 전력 인프라처럼 될 거라는 상상을 하진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전력 인프라, 반도체, 원자력 이런 쪽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고 수출 금액이 폭등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저희 멤버십에서 제가 SNS 택을 이날 사라고 했습니다. 10월 31일에 제가 이제 이런 걸로 거짓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10월 31일에 SNS 택이라는 종목을 사라고 했는데, SNS 택 사라고 했는데 10월 31일에 SNS 택 사라고 한 시점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어떻게 해요? 세게 올라가죠. 그쵸? 세게 올라갑니다. 근데 과연 제가 이거 5% 10% 올라갈 거 생각해서 이거 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신고가 가기 시작할 건데, 신고가의 근거는 뭐냐? SNS의 수출액 통계가 굉장히 호조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반도체도요, 다 따지고 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 지금 최근에 올랐던 주식들을 다 따지고 보면은 결국 오르는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반도체 수출입 통계가 지금 당장 좋습니다. SNS텍 그렇고 코미코 그렇고 이오테크닉스도 삼성 관련해서 후공정 내러티브가 강해지기 때문에 오늘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사실 눌림목이 아주 쉽게 생기고 아주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계속 전해드리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M2 증가율이 미국보다 우리가 좋다. 우리 증시가 강세를 띌 확률은 매우 높은데, 과거 3조 호황 때 보시면은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폭등이 일어났었고, 폭등이라는 거는 1년 2년에 걸쳐서 끝난 게 아니고 3년 4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성장 시대였으니까, 고성장 시대에 올랐던 주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결국 초코파이 잘 팔고, 뭐, 라면이 잘 먹고, 저평가되고, 뭐, 이런 주식. 뭐, 예를 들어, 화장품 잘 만들고, 이런 주식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전으로 보면은, 그죠? 그런 주식이 올랐습니다. 길게 놓고 보면. 근데 지금은 뭡니까? AI 내러티브가 엮이지 않은 종목은 잘 못 오릅니다. 실제 AI 내러티브가 엮여있는 SK하이닉스, 저희 멤버십에서 이제 두산도 60만원 사서 100만원 찍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찍고 지금 이제 조정장입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장전에 제가 사지 말라고 했었는데, 하락기예요. 근데 내일은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제부터는 한번, 그쵸, 단기 매수를 어디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타이밍이다. 그쵸? 그러니까 빨리 매수해라 이게 아니고, 현재 시가총액이 420조인데 저는 이제 반도체는 시즌2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시즌2로 넘어가기 전에 기간 조정인데, 그 기간 조정이 어떻게 벌쳐지냐? 두산에너빌처럼 만들어질 수 있죠. 모름지기 주도주는요, 한 번 올랐다가 최소 석 달, 길게는 6달.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그림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67,000원에 샀어요. 그렇죠? 만약에 6,700만원 샀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주식이 뭐 5천만원까지 내려가면 1,700만원 잃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죠. 그리고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죠. 근데 더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을 하면은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잃지 않는 구간에서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이라는 거는 일단은 세 번의 파동이 이론으로 보면 두세 번의 파동이 중요한데, 지금 SK하이닉스 보면은 1파, 2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를 1파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즌2가 어떻게 나올까? 저는 이제 SK하이닉스는 첫 번째 가치는 다 반영했다고 봐요. 뭐냐? PBR. 역사적으로 보면 이 주식은 늘 저 PBR에서 사서, 그렇죠? 고 PBR 때 매도하면 됩니다. PBR이 1배 이하일 때 사서, 그렇죠? 늘 PBR 지표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K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은 현재 SK하이닉스는 과거처럼 PBR 지표로만 보는 게 과연 맞냐? 이제 PER 지표로 보는 거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커머더티 역할을 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커머더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사이클이 3년에서, 그러니까 3년 동안 2년 전으로 오르고 1년 전으로 내려, 계속 이제 이게 반복되던 거예요. 수년간. 이게 보시면 연봉으로 보면은, 이제 월봉으로 보면 이제 수십 년간 그게 반복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이제 예를 들어 TSMC와 달리
TSMC와 달리 PER 밴드 내에서 분위기가 늘 안 좋았었어요. 분위기가. 여기서 보시면 PER 밴드로 보면 TSMC는 PER 밴드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 얘는 선수주에서 파운드리니까 선수주 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제작하는 얘도 뭐예요? 얘는 뭐예요? 메모리이기 때문에 먼저 증설을 끝내놨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지금 D램 반도체가 증설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한계치에 있어요. 클린룸을 만들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증설은 제한됐는데 D램은 더 올라간다고 계속 얘기 나와요. 왜냐? AI가 이제는 HBM으로 안 되니까 D램까지 초과 수요가 필요하다. 이게 나오고 있고 데이터 센터의 수명 주기와 AI 데이터 센터의 지금 이제 초기 상승 성장이 맞물리면서 역대급 호황이 이뤄지고 있는데 과연 역대급 호황이 짧게 끝날 것이냐 아니면 SK하이닉스가 커머더티에서 실제로는 지금 이제 스페셜리티 그러니까 이제 TSMC의 사업처럼 분위기가 바뀔 것이냐. 그러면 이제 EPS가 보시면은 TSMC는 실제로 주가가 꺾이는 게 어느 시점이냐면 EPS가 그렇죠. 올라가고 이제 정체될 때 꺾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목표가 상향이 끝나는 시점이 끝나는 건데 SK하이닉스가 제가 볼 때 오늘 하락한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거예요. 이게 노이즈가 너무 컸어요. 이게 노이즈가 너무 컸고 두 번째는 너무 크게 올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고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최근에 매도했잖아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무조건 내리느냐? 저는 이제 그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조선해양으로 한번 이제 7월 초로 들어가면 그죠? 이제 외국인 기관이 뭐 매도한다고 계속 내리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조선해양도 보시면은 2월 달에 보면 엄청나게 매도했는데 이게 이제 매도하고 뭐예요? 마이너스 추가로 조금 더 하락, 그러니까 10% 내외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오릅니다. 그렇죠? 다시 올라요. 그러니까 뭐 매도를 여기서 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뭐 여기서 더 내린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초등학생한테 뭐 1 더하기 1만 알면 대학을 갈 수 있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쉽게 얘기하면은 과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지금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인데 과연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지금처럼 뭐 60%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맞냐?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이제 폭락해가지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합치면은 680조입니다. 680조인데 SK하이닉스는 420조예요. 그러면 60% 수준이거든요. 저는 이게 버블로 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인데 시즌2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PBR 지표로만 봤을 때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SK하이닉스 여기서 끝나야 돼. 더 이상 모르면 안 돼. 여기서 이제 한 6개월 1년간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 지표들을 계산해 보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기존의 3.5년 주기에서 5년의 진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5년의 진폭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슈퍼 사이클이다 뭐 이런 거를 다 계산해 보면 반도체는 미국, 유럽, 아시아가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단순하게 미국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 세계가 필요하고 확장 기간이 길어지면 1990년대처럼 2000년대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진폭 기간이 길어지면 계속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겠죠. 기존처럼 저PBR 상태에서 사서 고PBR 때 매도하는 지금 형태면 지금 이제 매수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에서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계산이 떨어지면은 영업이익이 꺾이거나 정체되는 시점이 주가가 고점인 거지. 26년에 계속 영업이익이 뭐 60조 간다, 70조 간다, 80조 간다. 노무라증권 이런 데서는 100조까지 26년에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닝 컨센서스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 주식의 목표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게 최근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실적이 늘어날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차트만 보고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시겠어요? 어디를 사시겠어요? 차트만 보고 많이 떨어진 주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극단적인 예를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삼성 SDI도 조정을 보이면 저는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보긴 해요. 근데 삼성 SDI가 주도주로 바뀔까요? 아니면 SK하이닉스가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계속할까요? 두산LPT SK하이닉스가요.
저는 이제 후자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사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관점에서 사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혹시라도 매수하고 싶다, 또는 이 종목이 올라가니까 이 종목과 함께 매수하면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을 좀 찾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머뭇머뭇거리기보다 이런 이제 노이즈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하락이 나오려면은 메모리 가격이 사실은 어제 오늘 조금 이제 지지부진했습니다. 어제 오늘 디램 익스프레스로 제가 이제 보고 매일같이 이제 멤버십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하는데, 지금 디램 익스프레스 보면은 조금 더뎌졌어요. 이제 완만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만하게 어떻게 상승하냐? 시총이 지금 420조인데 여기가 사실은 기존 기준으로는 고점인데, 여기서 이제 더 오르려면은 이제 내년 실적, 그러니까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의 실적이 예상대로 잘 나오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서려는 움직임이 생기겠죠. 지금 삼성전자는 오늘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시가총액이 700조에서 900조 사이를 갈 확률이 있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700조 내외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 관점에서 420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의 두 번째 시즌 2가 이제 펼쳐지면 당연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2배 가까이 오르면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6천 가까이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포모 현상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포모라는 게 무서운데, 저는 이제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너무 조금 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번 하락이 나왔다고 보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다 따지고 놓고 보면은 실제로는 더 큰 포모가 올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고점이냐 아니냐를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는 이익이 늘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가능성이 계속 이제 분석 자료가 올라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최근 이제 멤버십에서는 이제 8월 말과 9월 말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강조하면서 350조와 420조 사이를 뛰어넘고 40만원은 쉽게 돌파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결국엔 63만원까지 올라왔고, 절대 SK하이닉스를 매도하지 말라 10월 28일까지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10월 28일이 언제였냐? 이때였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게 심플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50만원과 55만원과 52만원 사이에서는 누구라도 단기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까지 하락 나온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가 하락 안 나오고 그대로 밀어올릴 확률도 높고, 근데 뭐냐, 결국 이제 미국에서 결국 조금 흔들리고 뭐 노이즈가 발생하고 하면 그때마다 저점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코스피는 4,200을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4,000선 이하에까지 한번 조정 가능성이 있었던 거는 당연하고, 이격도가 115%가 돌파하면은, 저는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정확히는 10월 31일부터는 신규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 현금 비중을 갖고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SK하이닉스 이제 지금부터 신규 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고 했는데 폭락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은 또 뭐 혹시라도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조선해양 여기부터 공격적으로 다시 더 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중 확대 구간을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올라가는 동안은 매도하지 말라고 해요. 지금 여기 매도할 필요가 없죠. 32만원과 21만원, 19만원 라인 사신 분들은 평균 매수가가 아무리 못해도 28만원, 아무리 늦게 사서도 32만원인 건데,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가장 크게 수익이 난 사람들은 지금 150%대 수익이 난 거고, 아무리 못해도 뭐예요? 50%대 수익이 났을 상황인데 뭐 매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더 한 번 오르는 건데. 그런 것처럼 두산LBT도 제가 52,000원, 53,000원의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렸잖아요, 유튜브에. 그리고 그거 수익 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라고 했는데, 멤버십 최근에 많이 가입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사실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게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냥 기술적인 분석만 하는 거에 그 기준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코스피가 5,000이 이제 넘어가면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4,000 넘어가고 쉬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조정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SK하이닉스를 이제 신규로 혹시라도 지금부터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은 한번 이제 멤버십에 같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분위기 좋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160만원, 산일전기, 한국금융주, 삼성전기, 두산LBT. 그리고 10월 4일부터 시작하신 분 한 달 동안 1200만원 수익 나셨고요. 여기서 SK하이닉스 1억 6천 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지금 뭐 다 합치면은 뭐 한 3천만원 넘게 버신 것 같은데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42%, 720만원, 87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RFHRC 솔리드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파미셀, LNF, 하나오션까지 46%, 35%, 23%, 13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파밀셀 47%, 해성DS 23%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큰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멤버십에서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53%, 69만원, 코미코 솔리드 그리고 19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수익 인증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산일전기 수익 축하드립니다. 파밀셀 산일전기 보통 이제 40% 이상 수익 난 종목들이 많네요. SK하이닉스 99%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45% 수익 축하드립니다. 캠트로닉스 31% 수익 축하드립니다. SK하이닉스 71% 수익 축하드립니다. 파미셀, 한국조선해양, 삼성전기까지 10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캠트로닉스, 한국금융주, 현대오토백까지 30%, 10%, 뭐 25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파미셀도 40%, SK하이닉스 71%, 지금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